테크인스탁입니다. 오늘 뭘 봐야 될지 핵심만 콕 집어서 준비했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중국의 CATL 그리고 고션 하이테크라는 제품에 수익 금지해야 된다. 수익 금지 명단에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미국 내부에서 나왔다던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시동을 걸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실 텐데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어떻게 확인되거나 언제부터 시행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보다는 일단 테슬라가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조금은 CATL 물량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상하이에서 생산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이 CATL을 실어서 외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CATL이 적용된 물량이 미국에 판매되는 양, 그다음에 BYD나 추가적으로 중국의 배터리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진출할 수 있는 그 영향 자체를 끊어버린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의미는 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의 에코프로 그룹주가 불이 붙은 가장 큰 이유는 링더스타이, 즉 중국에서 CATL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급등한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최근에 우리 2차 전지가 굉장히 헤매고 있는 구간에서 BYD나 중국의 링더스타이가 조금씩 올라가는 국면이었는데 이런 뉴스가 알려지면서 중국 장중에서 CATL이 급락하고 우리나라 종목들은 모두 급등하는 그런 반전의 양상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저 링더스다이가 CATL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냐? 글쎄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CATL의 미국 비중도 워낙 낮을 뿐더러 중국 차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한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CATL이 전 세계에서 점유율에 타격을 입을 거냐? 그런 영향까지는 아직 크게 보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수입 금지한다는 거지? 이런 내용은 있나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에서는 민주당 정부나 지금 공화당 트럼프 쪽이나 가리지 않고 중국권 무조건 배격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쪽의 재무장관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그 미국의 무역 대표 역할을 했던 라이트 하이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놓고 중국에 한해서는 관세를 거의 무한정 올려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서 관세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중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우회로를 워낙 많이 찾아서 그러면 이게 CATL의 전체적으로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든 다 금지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만 금지하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은 그래도 미국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이 기조만은 좀 분명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련주 아무래도 2차 전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CATL의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LG 엔솔 아니겠습니까? 점유율 싸움을 계속 하고 있고, 네. 물론 최근 들어서 CATL이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이 굉장히 뼈아프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미국이 계속 가지를 쳐주면,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가 우리가 가장 바라는 얘기죠. 유럽도 맞고, 미국도 맞고 이러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현재 가격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 나온 기아의 EV3도 가격을 비교적 낮출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뭡니까? 배터리를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였거든요. 물론 최근에 배터리 소재 가격이 일부 떨어지고 있어서 배터리 가격이 예전보다는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의 입장에서 언제 또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소재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배터리 가격을 무한정 떨어뜨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납품처에서 받는 그 가격이 금속 가격과 연동돼 있기는 한데 이것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셀 종목들, 거기다 또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대거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자꾸 이렇게 중국을 잘라내려고 하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모두 수출하고 있는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 시간을 통해서 2차전지의 바닥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바닥을 찍고 그러면 과거 영화처럼 V자로 솟구치는 그런 형태로 갈 거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저는 박스 정도, 그 바닥 정도는 확인했고 지금부터는 박스권으로 전환하는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전기차의 판매량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들의 전체적인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ESS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지금 구간에서 작년 여름에 화려한 장이 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가능성이 10% 아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들어서 김종윤 회사님 이 시간에 꾸준히 2차전지는 분할 매수할 때다라는 전략을 주세요. 그럼 전략 측면에서도 이 부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ESS는 더 시간이 걸릴 거고, 네. ESS는 NCM이 들어가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LFP가 좀 더 맞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LFP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 대비해서 워낙 경쟁력이 지금은 낮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대만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ESS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변하는 데 있어서 2차 전지의 중요성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익스텐디드 레인지 EV라고 해서 지금 배터리의 양은 줄이고, 그러니까 결국 배터리 가격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의 양은 줄이고 여기다가 엔진을 넣어서 엔진을 발전기로만 돌리는 그런 형태의 거리를 늘리는 그런 이 추가적인 옵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미 하고 있고요. 중국이 그래서 지네들 말로는 한 1000km 넘게 갈 수 있다. 한번 기름 넣고 충전하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엔진을 지금 제네시스용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전기차 시장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배터리 쪽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어쨌든 국내 종목군들은 워낙 약했던 모습에서 반등의 계기를 찾았고 그 계기에 불을 집어넣는 그런 뉴스 하나 정도가 나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전지 이야기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도 2차전지 본격적인 반등인가 여기에 주목을 해주셨는데, 이 전고체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의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죠.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반적인 2차전지의 흐름, 본격적인 반등 맞나요? 일단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실 2차전지가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들고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줄 만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정말 과거 영화를 다시 한번 찾기에는 사실 경쟁도 심하고 시장 점유율도 아직은 빠르게 뺏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건 좋고, 분명 지금은 바닥권에서 서서히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성장주들, 특히나 이제 2차전지도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2차전지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일단 바닥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까지 사실 외국인들이 팔자로 계속 일관을 했었지만 6월달 들어서는 확실하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강도가 확실히 강해졌다라는 게 수급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대장주를 비롯해서 중소형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이 6월달에 나왔었고, 관련된 ETF들도 역시나 상대적으로 타 섹터 대비했을 때 상승률이 상당히 양호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수급을 아까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4거래 가까이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도 상거래를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관들도 동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7, 1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기관들이 순매수를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바닥권이라는 생각, 이 가격이 좀 싸졌다라는 것, 그리고 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조금씩 찾고 있다라는 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좀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요 지표라든지 역시나 친환경 정책 기대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언급이 됐었지만 일단은 전기차 이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뭐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순수 전기차라든지 4월 달까지의 총 배터리 어떤 사용량을 보면요. 작년 대비 20%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 배터리는 조금 점유율이 좀 줄긴 했지만요. 그래도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5월 달에 중국산 전기차에 미국은 관세를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유럽도 지금 관세 부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을 미국과 유럽이 견제한다라고 해준다면 우리나라 셀 기업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심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V3가 좀 이번에 지금 기대감이 좀 높죠. 지금 예약 판매에서도 상당히 지금 유행을 엄청나게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특이했던 게 이제 저가 브랜드는 LFP 계열을 쓸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3원계 배터리를 썼습니다. NCM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저가형 브랜드에서도 NCM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3원계 배터리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저가형 브랜드의 자동차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 저가형 브랜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도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고 글로벌 브랜드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전기차 시장은 미국입니다. 아직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가장 시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토 면적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가 300마일 미만이면 사실 미국 소비자층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리서치 결과상. 그래서 300마일 이상, 1회 충전했을 때 300마일 이상 갈 수 있는 브랜드들 중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낮은 자동차. 그 중에 지금 테슬라 브랜드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기아 브랜드가 일단은 내연기관을 앞선 모델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업들도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지표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천천히 하반기 때 실적 회복을 좀 확인하면서 비중을 더 실을지 말지 여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이렇게 두 분의 각각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이 신세계와 CJ의 합종연행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지 김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 그렇지 않아도 이마트하고 신세계의 실적이 뭐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 다음에 뭐 언론사별로 뭔가 뭐 CJ나 이마트 쪽에서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셀럽이라고 하는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경영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뭐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실적도 올라간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인 거죠. 이 범삼성가가 개별 기업으로 갈라진 이후로는 협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도움 주는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투시라고 해서 쿠팡하고 그다음에 차이나 쪽에서 오고 있는 이 영향들, 알리라든지 테무의 그 영향을 벗어나기 위한 국내 쪽에서 범삼성과의 연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게 시작점이라면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것만이라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시작점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의 내수 시장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내수 쪽에는 경쟁자가 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경쟁자가 생기면서 점차 눌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강자들끼리라도 모여서 이걸 좀 타개해보자라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저는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봤을 때
약간은 뭐 민족주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성격들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마도 이게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면 충분히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 사실 지난 5일에 나온 뉴스였는데 뭐 대한통운도 신세계도 이마트도 신세계는 지금 10년 밴드 하단이더라고요. 주가 측면에서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현재 뭐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차트를 보시면 뭐 해당 뉴스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주가는 뭐 굉장히 답답한 양상이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주가가 터졌던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알리의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크게 터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추가적으로 뭐 배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헤매고 있고 이마트도 잠시 올라가는 듯 했다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 부근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CJ 대한통운은 물량을 가져가는 거고요. 이런 물량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로지스틱스의 핵심은 결국은 거점이거든요. 이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뭐 빠른 배송이 가능한 그런 거점들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서비스들이 좋아지면서 가격도 일정 부분 안정이 된다면은 그러면 신세계 쪽에서도 충분히 메리트를 줄 수 있는, 특히 신세계가 지금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선식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은 일단 CJ 대한통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범용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마진을 붙일 수 있는 신세계 쪽에서 좋아질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져서 밸류도 비교적 매력적인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최근 연일 이어지는 학회 모멘텀 그리고 미중 갈등 가운데서 이 CMO, CDMO 기업들을 주목하자라는 목소리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신지 박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2차전지도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CDMO 쪽도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또 강한 시장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안보라든지 그리고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CDMO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평균 한 12.3% 정도는 2028년도까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섹터 자체는 일단 성장 기대감이 좀 있다.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생물보안법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물보안법의 제재 기업이 되게 되면은 이 기업과 뭐 계약도 못하게 되고요. 미국 정부가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면 충격을 받는 건데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시앱텍과 같은 중국 핵심 이 바이오 CDMO 기업이 여기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충격을 받을 거고요. 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사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USA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날, 현지 시간으로 6일날 폐막이 됐는데 여기서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실제 부스 상황들을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배제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실제로 우시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큰 바이오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았었고 우리나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기타 우리나라 CDMO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대 규모의 부스를 설치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과 미팅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도 400회 이상 정도 진행됐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미팅을 통해서 이제 협력 관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뉴스화되고 이런 것들이 공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경쟁 국가였던 중국의 대표 핵심 기업들이 배제되고 있다라는 게 역시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6월달 들어서 기관들과 더불어서 외국인들도 순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 제가 원래 CDMO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ST판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넥스도 저번 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물론 좀 규모가 큰 대형주 같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동아 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지만 그래도 가격은 아직도 저렴하기 때문에 CDMO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라인업 기억하시면서 중기적으로도 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단기뿐만 아니라 좀 긴 호흡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